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빅이슈 12월 20일이고요. 3시가 좀 지나는 시간인데 제가 오늘 오후에 미팅이 좀 사라지면서 관련돼서 이제 방송 주말 전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좀 진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이번 주에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는 그러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주로 어떤 측면에서 보는 게 좋을지 뭐 그런 것들 좀 살펴드리고, 또 다음 주 증시 전망 뭐 그런 것들이 좀 되겠죠. 조금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제가 어제 방송에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미중 무역 합의 1월달 서명, 그 다음에 고용지표 안정 뭐 이런 부분에 사상 최고치가 좀 올랐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일 때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주로 이제 부동산, 컨텐츠, IT 섹터가 좀 강세를 좀 나타났고요. 넷플릭스는 뭐 여전히 강세로 올랐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마이크론 쪽 관련돼서 실적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뭐 나이키 매출 예상치는 높았으나 시간에 이제 하락된 게 좀 있었고,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좀 봐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유럽 5G 협력을 위한 행보 지속. 한 달 반 전에는 인도 갔었죠. 부회장이 삼성 쪽. 그 다음에 캐나다 건에 대한 5G 관련되고 4G 관련됐던 매출, 이런 부분이 좀 뭐 계속적으로 수주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간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일주 전에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5G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잘 가는데, 요 내용들을 올려놓고 오늘 5G 종목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저희 종목이 한 4개 정도가 지금 이제 상승에 있습니다. 뭐 대장주로 우선적으로 좀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KMW가 보통 5G 대장주, RFHI 대장주라고 그냥 소위 읽히는데, 일단은 수급이 3.0, 2.3 정도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 다산 네트워크, 그 다음에 RF텔, 요건 뭐 1% 정도의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유형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좀 재밌는 거는 크레딧 스위스, 이쪽에 이제 투자 뭐 운영 큰 회사죠. 유럽 쪽에. 그런 쪽에 20년 한국 증시 기업 이익 전망이 30% 성장한다 라고 했는데, 특히 재밌는 게 IT하고 정유 섹터입니다. 정유. 제가 어제의 LG화학 쪽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화학은 전기차 테슬라 중국 현지 배터리 공급을 늘려서 중국 현재의 가격 인하를 통한 판매를 강화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이게 이틀 전이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장전 전망에다가 테슬라 3일 연속 뭐 가격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부분에 LG화학이 오늘의 가격을 한번 볼까요? 시총이 21조짜리가 오늘 1.98, 1.78 정도 상승됐습니다. 양매수 이틀째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이러한 전망들은 그동안 눌려있던 섹터의 시장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무역 분쟁 완화, 뭐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 쪽에서의 이제 상승세가 뚜렷하다라는 전망세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LG화학이 주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중국의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눌려 있는 2차 전지, 뭐 그 다음에 수소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2차 전지, 그 다음에 수소차, 아니 뭐 AI가 되던 뭐 어떤 특정한 섹터가 되던 기존의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뭐 눌려서 30% 손해보고 있는데 이걸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나요, 어쩌나요,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죠.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은 당분간 움직이지 마시라, 그리고 홀딩 하시라, 보유하시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의 키움증권이 오늘도 뭐 한 1%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1.7% 예, 지금 현재 1.7조 정도가 되죠. 1.7조 정도의 무거운 종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1%가 대가 좀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의 시장 수급을 좀 보면 18식 잠시만요. 키움증권이 1%가 좀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키움증권이 오르는 이유는 다음 주, 다다음 주, 내년 한국 증시가 전망이 밝다 라고 이 종목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갔던 종목에 대해서 조금 손해본다, 눌려있다 라고 해서 이거 옮기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지, 그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 친구 중에 이제 연말이라서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친구들도 있는데, 의사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환자들을 진료할 때 가장 답답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진료를 안 받겠다, 뭐 싫다, 짜증내고 말 험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답답한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보다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진단하고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 어디 아프니까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줘 라고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온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게 가장 무서운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 가면 증상을 잘 설명하고, 일단은 아프다, 왜 아픈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받고,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깡그렇게 무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옛날에 해봐서 이 병 잘 아는데 이렇게 일하니까 좀 낫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작은 병은 고칠지 모르겠지만 큰 병은 절대 고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에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 이 종목 잘 알아, 그리고 나 이 종목 잘 아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오늘 나 지금까지 단타를 잘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그게 좀 가장 무서운 얘기인 거죠. 무서운 얘기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질문은 뭐냐면, 저 어느 섹터에 어떻게 물려 있는데 향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조금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 6월인가 7월인가에 아마 다른 분들도 조금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추붕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면으로 전환해서. 그때가 좀 약간 더웠던 때이기 때문에 6월 보시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눌림목 있다가 조금 초에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6월에 빠졌습니다. 이름이 권영자 분이신가? 어느 누구지 모르겠네. 수익 뭐 이런데 지금 현재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다른 포트로 옮겨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의 SK 하이닉스와, 그때가 6월이니까요. 그 다음에 추워지는 12월에 SK 하이닉스는 다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섹터,
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 수소차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뭐 부품주가 되든 어떻든 그런 부분들에 지금 현재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내년에는 한국 증시가 그나마 괜찮으니 지금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때는 아닙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금년 6월에 반도체 이 부분일지 아니면은 지금의 SK 하이닉스의 12월의 포지션일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더 재밌는 거는 금리 관련돼서 작년에 19년 금리 관련돼서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게 원리였습니다. 자, 근데 쭉 나빠지고 무역 분쟁 심화되고 그러면서 금리는 몇 차례 내렸죠. 그게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개인들이 어떻게 그거를 다 미리 예측을 하고 눌렸으니 안 갈 것 같아? 그거는 심리죠. 심리고고 분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주로 질문 받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3개월 정도 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살아서 올라갈 수 있고 충분히 눌렸으면 올라갈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 섹터 자체가 나쁘다? 아니죠. 그분들이 투자했을 때는 분명히 그 섹터가 좋았을 겁니다. 지금도 좋았을 거고 다만 언제쯤에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1년으로 쭉 펼쳐놓고 보면 그 중에 내년 3월이 될 수 있고 6월도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좀 늦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걸 매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종목을 갈아타시다 하더라도 조금 보시고 내년이나 1, 2년 1월달 2월달에 하시는 게 좋다 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병을 자기가 꼭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주시더라도 명확하게 나 어느 섹터에 뭐 몇 퍼센트 손실 보고 있는데 종목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하면 제가 다 내용들이나 주위에 있는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병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좋은 종목도 참 많은데 그리고 많이 분석하고 들어가셨겠죠. 그런데 오늘 오르는 종목 보고 딴 종목 보면 저거 잘 갈 것 같고 저게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자병인데 홈쇼핑 보면 물건 구입하고 싶고 명품 시계 보면 핸드백 뭐 보면 사고 싶고 그 다음 날아가는 주식 보면 저거 사면은 일주일 내에 20-30% 먹을 것 같고 뭐 그렇죠. 자, 그러다가 개인들이 다 망하는 건데 그럴 때 병을 고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친구가 술 먹다가 뭐 이 주식 좋다 뭐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딱 한 주만 사십시오. 딱 한 주만. 그게 뭐 1,000원짜리라든 동전주든 10만원짜리든 그냥 딱 한 주만 사십시오. 그러면 욕망은 해결되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잘못 샀구나 라고 느끼면서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한 거는 뭐 IR하고 직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전망들 다 훑어보고 그 다음 리포팅 다 보고 세계적인 시장이나 아니면 뭐 투자사들이 얘기하는 전망들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런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베스트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최선일 방향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지도 못하는데 오늘 단기간에 10분 내 20분 내에 판단해서 이건 아니야 매도 그리고 후회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르는 다른 종목 또 사고 또 내리고 그러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큰 병, 주식과 관련되는 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최대한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오히려 질문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종목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을 개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5% 10%
큰일 날 것 같아,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코스닥 종목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수익과 손해를 바라보는 폭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은 어느 날 20, 30%도 가지만 코스피 종목은 그렇지 않죠. 무거운 종목들은 그렇게 못 가죠. 자, 그렇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이 투자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오른 게 10%밖에 안 됩니다. 뭐 저점에서 SK 하이닉스 보면 20%지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고요. 또 하나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 코스피 상승하고 반도체 종목 왜 요즘만 가나요? 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뭐 지수 오르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종목 안 올라요? 뭐 그런 얘기 있죠. 근데 분석을 보면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1조 한 2,500억? 오늘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네요. 자, 근데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보합이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또 가고 뭐 보합이고 내리고 그런 거고, 뭐 큰 종목 중에서 바이오 셀트리온만 좀 1% 오르고 그런 시장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랬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같은 기간에 13일부터 18일까지 코스피에서 사들인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조 2천억 원 정도. 그러면은 거의 똑같죠.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 종목 규모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굴리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D램 쪽 관련돼서 가격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마이크론 쪽 관련돼 가지고 실적 전망이 오늘은 이제 핫 이슈였는데, 여의도 바닥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D램의 1분기의 전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이제 전체 수익이 한 67%가 D램에서 나온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높다 어쩌다 뭐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2배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입니다. 뭐 안 좋은 거 대비해서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늘어나는 그러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보가 잘못된 거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대장주들이 좀 가야지 그 다음에 낙수 효과도 있는 거고 부품 회사들도 가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나 아니면은 뭐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뭐 없어지겠죠. 예,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좀 많이 차지면 그러면은 이제 IT 장비,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눌린 종목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간다라고 저는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러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수익이 안 나온다, 힘들다, 괴롭다 라고 하더라도 괴로운 거 참아야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 딱지 앉으면 그거 괴롭더라도 손 안 대는 게 최선이에요. 최선이다 라는 거고, 손 대면 상처 남죠. 계좌에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래서 손 안 대는 게 가장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질문도 또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보면은 다른 종목은 좀 가는데 오늘 왜 5G 중에서 다산 네트워크는 안 가나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주라고 불리는 KMW, RFHC, 그나마 시총이 큰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들의 선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산이는 천천히 그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다산이는 통신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먼저 가야 좀 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IR하고 제가 어제 아래 통화를 했나요? 어제를 통화를 했나? 하여튼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지만 일본 쪽 물량은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눌려 있다 아니면 조금 올라갔다 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차트상으로 보여드려도 좀 편안하게 좀 갈 수가 있는데, 일봉으로 보여드리는 게 너무 좀 애매하네요. 자, 잠시 바꿔서 하면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바꿔드리면 지금 작년 3월 뭐 이렇게 쭉 해서 쭉 오르고 내려가는데 뭐 작년 대비 사실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산 네트워크는 금년에 실적이 어떻게 된다? 작년보다 높죠. 그리고 내년은 어떻게 된다? 일본 쪽만 하더라도 200억, 300억 이상의 수주가 상반기에 나오고 그러한 부분들이 늦어도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2분기에는 재무제표상에 반영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IR의 얘기인 거고 지금까지 다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 저뿐만 아니라 하나금투 분석이나 다른 증권사 분석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뭐 KMW 3% 가고 RF는 2% 가고 뭐 다 가는데 그럼 RF택은 언제 가나요? RF택은 이걸 300으로 좀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지금 현재 1월, 2월 작년에 이 정도 올라왔을 때 금액이 6,700원, 뭐 6,500원까지 그냥 봅시다. 6,500원 봤을 때 지금 7,860원. 그게 오른 것도 아니죠. 그런데 작년에 수익이 많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12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상향한 것도 그나마 삼성해양 쪽에 5G 쪽 관련되는 안테나 부품들이 나가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 필러 사업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입이 내년에는 다 반영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그 성장세는 어떻게 된다?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더 반영이 되겠죠. 예. 선 반영됐던 부분들만큼 이상은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금액대로 치면은 매물대가 8,000원대가 넘어서야지만이 그럼 얼마 안 남았죠? 7,860원이니까 이 매물대를 넘어서야지만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2% 뭐 3%가 아니라 4, 5% 정도가 쭉쭉쭉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싸움인데 그게 언제 되느냐? 그거는 저는 곧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현재의 뭐 종목들은 그렇고 또 하나 오늘 들어간 종목 중에서 12 발행권 때문에 지금 레우켄 바이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레우켄 바이오도 사실은 뭐 작년 대비해서 금년 주가 치면은 금년에는 흑자고 작년에는 적자였죠. 그런데 작년 초하고 금년 초 비교를 해보시면 오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흑자로 돌아서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 수출했던 금액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주 쪽에서는 좋은 거죠. 왜? 흑자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비 전환사채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흑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주주 배당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레오켄 바이오가 5,800억 정도인데 내년 정도에 들어가면은 뭐 중하반기 넘어가면은 뭐 7천억, 8천억 뭐 더 가면은 좋겠죠. 그러면 또 어떤 이슈가 있나요? 당연히 편입이 됩니다. 어떤 투자 펀드 쪽으로 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코스피 무슨 종목에 뭐 편입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수급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지금 저희들은 매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외국인 오늘도 외국인 요거 좀 보여드릴까요? 자, 차트를 조금 자. 레오켄 바이오 오늘도 외국인은 순매수입니다. 기관에서 어제 들어온 만큼은 좀 빼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12월 4일 지금 현재 뭐 한 1억 6천 정도 빼고는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주포가 흔들리지 않는 만큼은 계속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레오켄 바이오는 외국인들의 이상이 없는 한은 계속적으로 갑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바이오 평균 2% 3% 지금 현재 약세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정도는 뭐 12 발행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아니다 라는 거고 올리패스 오늘 좀 조정이 있었죠. 추가적으로 3.8% 조정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 전에 조금 많이 올랐죠. 수익이 20 몇 %까지 올랐고 그런 부분에서 이틀 정도 조정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은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거고, 또 올리패스의 지금 현재 주봉으로 보더라도 쭉 조정 구간에, 저희가 이제 이 구간에 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번 주에 보면은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아닙니다. 상승 추세인 거고요. 뭐 5일선 뭐 이렇게 차트 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이평선 주로 보는데 다 정배열로 잘 갖춰져 있고, 뭐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 단계, 지금 현재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리 연장으로 계속 가는 그런 장이 뭐 종목이 없죠. 그러면은 뭐 대박이긴 한데, 그래서 천천히 좋은 종목을 투자하셨으면 좀 기다리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인 거고, 내년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종목이 계속 오르느냐, 한두 달 거쳐야겠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그렇게 뭐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뭐 두 종목 내리고 세 종목, 네 종목 오르고 뭐 그렇죠. 그래서 KMW가 지금 3.51 장이 마감됐네요. 3.51인 거고, 그 다음에 RFHI가 2.33 더 올랐네요. 그 다음에 뭐 RF텍이 1.68 이것도 좀 많이 올랐고,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도 외국 모건 스탠리 다시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꼭 저희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관련주들 좀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매도할 때보다는 보유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쭉 늘릴 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내년 1월달 2월달까지 확인을 하시고, 혹시나 뭐 바이오 쪽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바이오는 1월달에 뭐 이벤트가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많고 또 뭐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쭉 가지고 계시면서 손해가 나셨다 하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전하고 난 다음에 종목을 뭐 전환을 한다든지, 그러한 조금 여유 있는 매매나 투자를 좀 공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도 연말이 다가와서 사실은 이번 주가 거의 다 끝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들도 요즘 술 먹고 노는지 리포팅 안 하고 있어요. 조금 한 소리 좀 해야 되는 청년이 오긴 하는데 술 많이 얻어맞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24일은 특이한 이벤트가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던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RFHIC의 이제 자회사인 거고요. 그 회사 이름이 잠시만요. 메탈라이프입니다. 메탈라이프인 거고, 일단은 그 종목을 6개월 이상 쭉 이제 뭐 RFHI 하면서 뭐 IR하고 얘기하고 탐방하고 그러면서 뭐 알았던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청약의 경쟁률이 1400대 1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10주 정도 뺏기 못 받아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19년도에 최대의 뭐 핫한 종목으로 지금 현재 청약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14일 날 저희들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비중 10%를 지금 남겨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보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는지 뭐 조금 뭐 시초가가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좀 투자할 만하고요. 너무 터무니없이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자제를 해야죠.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아무튼 24일은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음에 좀 보면서 여유로운 그런 다음 주, 그 다음에 항상 상승하는 그런 장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